기출과 본문 해석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Have you ever visited?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온라인 북스토어에. 그리고 또 놀란 적이 있습니까? 책에 의해서. 어떤 책이었냐면 그 가게가 추천해줬어. 너를 위해 그 가게가 추천해준 책에 의해서 놀란 적 있습니까? 그리고 many of them, 그것들 중 많은 것은 뭐하게 보이냐면 재미있게 보여요. 너에게. 책들 중이겠죠. 그래서 how가 어떻게 북스토어가 알았나요? 네가 좋아하는 것을, 네가 좋아했던 것을. 이것은 모두 가능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때문에. 다시 해보면, 자, 당신은 방문한 적 있습니까? 온라인 북스토어에 방문하고, 그리고 놀란 적 있습니까? 책에 의해서. 어떤 책이냐면 그 가게가, 북스토어가 추천해줬어요. 너를 위해서 추천해준 책. 목적 없네. 그런 책에 의해서 놀란 적 있습니까? 책을 읽고 놀란 거 아니고 추천해준 거. 온라인 북스토어가 추천해준 책에 의해서. 그 추천받은 책들은 되게 재미있게 보여요. 너에게. 왜냐면 나한테 맞춰서 추천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북스토어가 알았었나요? 네가 좋아했던 것을요. 이것은 모두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한 단락했고, 다음 빅데이터는 무엇인가에서 빅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세트입니다. 어떤 데이터 세트냐면 엄청 크고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에 따라서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은 올라가는 거니까 발전하면서 함에 따라 어떤 양이냐면 데이터의 양.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점점 더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뭐보다? 이전보다. 이렇게 두 문장만 해보면 빅데이터는 데이터 세트인데 아까랑 다르게 이번엔 주어 없는 주가인데 엄청 크고 복잡한 데이터 세트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훨씬 더 커진다. 즉 데이터의 양이 커지니까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다음, 이것은 주로 이것은 뭐 때문에 냐면 this is because에서 뭐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냐면 거의 모든 것. 근데 어떤 모든 것이냐면 우리가 하는,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것은 남겨요.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흔적을 남기냐면 포토, 사진들인데 네가 올린, 네 블로그에 네가 올린 그런 사진들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인데 너의 구매 기록, 어디에서? 온라인 스토어에서의 구매 기록. 이 두 개는 are 모두 어떤 부분이냐면 빅데이터의 일부입니다. 모든 부분 아니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빅데이터의 일부입니다. 하면서 이것도 요까지만 하면 this is because 알아야 되고 뭐 때문입니다. 이건 주로 뭐 때문이었냐면
지금까지 데이터의 양이 많아집니다 하면서 왜 이렇게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근데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이랑 데이터의 양이 왜 우리가 흔적을 남겨서 요거 이용하면서 흔적을 남겨서요. 그래서 보통 거의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것은 남깁니다.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 더 많아진다. 우리가 남기는 게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이 예시는 남긴 흔적의 예시. 너의 블로그에 네가 올린 사진이랑 너의 온라인 스토어에서의 구매 기록은 모두 빅데이터의 일부이다. 이제 적용됐을 테니까 조금 많이 해보면 간단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것 하지만 이 중간에 나와도 하지만 단순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빅데이터는 해야 하는데 분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해집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누가? 전문가가. 그럼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빅데이터를. 그리고 가져옵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그것으로부터. 이러한 결과들은 그런 다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용됩니다. 해봅시다. 기술이 발전되니까 흔적을 많이 남겨서 데이터 양이 더 커져.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흔적이 많으니까 그냥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빅데이터는 항상 분석이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분석되는 것은 어떻게 해지냐면 빅데이터 전문가들에 의해 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지고 옵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그 빅데이터로부터. 그런 다음에 이러한 분석한 결과는 그럼 빅데이터에 모으고 그 수집한 거를 수집이 아니라 분석된 그 결과는 이게 결정을 하고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런데 사용됩니다. 그럼 빅데이터 어디에 쓰여요? 왜 쓰여요? 목표? 쓰이는 곳. 의사결정하고 미래 예측. 다음 어떻게 빅데이터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빅데이터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에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것은 도와줘요. 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분석한 거니까 그걸 보고 기업들이 뭐를 이해하냐면 그들의 고객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도와주네요. 그들이 팔도록, 더 많은 상품을 팔도록. 그들은 회사였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은 빅데이터는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교통체증을요. 그리고 그것의 사용 계속 빅데이터의 사용은 이렇게 예시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끝이 없고요. 여기에 되게 재밌는 예시들도 있습니다. 그 예시들, 그럼 뭐에 대한 예시? 빅데이터를 사용한 예시들. 근데 빅데이터 왜 사용하더라? 의사결정을 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려고.
미래를 예측해서 이거 팔리겠다 해서 팔고, 그 다음에 뭘 선택하지 해서 선택하고. This is forecast. forecast는 항상 일기예보할 때 예보, 미리 예측. 빅데이터 사용한 예시인데, 빅데이터는 뭐 때문에 사용한다고? 의사결정, 미래 예측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측이네요. 근데 일기예보 아니고 질병을 예측하는 거. Did you know? 넌 압니까? 대절을. 대절 이런 말 안 할게요. 헬스 프로페셔널들이 날씨, 건강 전문가들도 지금 forecast 예상 예측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뭐를? 병을. just as 뭐뭐처럼. 날씨 전문가들처럼. 날씨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날씨를. 요거는 세모 말고 요렇게 해야 되겠네. 요렇게 하는 것처럼 예측하는 거 알고 있나요? 이것은 가능한데요. 뭐 때문에? 빅데이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 플루, 감기가 독감 계절이 왔을 때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더 많은 플루, 독감, 감기 약을 살 겁니다. 그 다음 또 사람들은 또한 검색해 볼 겁니다. 온라인에서 뭐에 대해서? 감기, 독감 증상에 대해서 더 많이 검색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분석된다면 현명하게, 그러면 독감의 퍼지는 확산은 예측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빅데이터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에. 그 빅데이터는 도와줘요. 회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뭐를 이해하냐면 그들의 고객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회사가 결국 그래서 더 많이 팔도록, 더 많은 물건을 팔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또 그 빅데이터는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피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러한 빅데이터의 사용은 끝이 없고요. 여기에 더 재미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건강 전문가들도 지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병을. 마치 날씨 전문가들이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이것은 가능한데 빅데이터 때문에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할 때, 독감 시즌이 올 때 사람들은 살 겁니다. 더 많은 독감약을. 그런데 독감약을 사는데 그리고 독감약을 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독감 증상에 대해 더 많이 서치해 볼 겁니다. 검색해 볼 겁니다. 그러면 더 약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검색량, 그 두 가지의 정보 수집량. 약은 인터넷에서 못 사지만 뭐 인증을 남긴다든지 어디에 올린다든지 이런 정보들로 인해서, 그럼 만약에 이러한 종류의 정보가 잘 분석된다면, 그냥 말고 현명하게 분석된다면 약국이 하플이 아니라 진짜 많이 사람들이 아프구나 이렇게, 그러면 감기의 확산이 예측될 수 있어요. 예측될 수 있다는 말은 좀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은 조심할 수 있고 하는 거, 그다음 미리 더 준비할 수 있고 하는 거. 다음 두 번째 예시는 요요도 발전, 증진, 향상 올리는 거, 경기력을 스포츠에서 올리는 거. 당신 스포츠 팬인가요?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향상시켜 줄 겁니다.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어요. 선수의 경기력을 뭐 하면서 스포츠를 더 재미있게 만들면서. 굉장히 유명한 예시는 독일의 국가대, 어, 국가대표 축구팀입니다. 그 국가대표팀은 만들었는데 뭔가를 짓고 만들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뭐 함으로써 일단은 모아요. 모으고 분석해요. 뭐를?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누구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콜렉팅 모으고 분석하는 거 빅데이터겠네. 그럼 빅데이터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즉 빅데이터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데이터는 포함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냐면 정보를 갖고 있어요. 뭐에 대한? 얼마나 많이 각 선수들이 달렸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그럼 그 선수가 공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도움으로 이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일 뿐 빅데이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으로 독일 국가대표 축구팀은 할 수 있었습니다.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팀의 경기력을. 그리고 향상뿐만 아니라 이길 수도 있었네요. 그럼 요거를 to improve win 2014 월드컵에서 즉 이기는 거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얘도 당신은 스포츠 팬입니까? 했고 네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향상시킵니다. 선수의 경기력을 뭐 하면서? 스포츠를 더 재밌게 만들면서. 바로 이 유명한 예시는 요거고요. 그 팀은 만들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뭐 하고 뭐 함으로써? 모으고 분석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플레이어에 대한 데이터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데이터는 다른 것도 많겠지만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냐면 얼마나 많이 각각의 선수들이 달렸고 얼마나 많이 달렸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볼을 갖고 있었는지 그 선수들이.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으로 이 팀은요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경기력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승할 수 있었어요. 요렇게. 세 번째, 범죄 예방. 빅데이터 때문에 경찰도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뭐 하기 전에?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뭐뭐를 통해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뭐에 대한 타입, 종류, 유형이나 시간, 그리고 범죄 장소와 같은 이런 거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경찰은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범죄 핫스팟, 범죄 핫플 같은 다발 지역,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범죄 핫스팟의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확인시켜 주는데 알려줍니다. 언제 어디서 범죄가 가장 뭐뭐 할 것 같은지
일어날 것, 발생할 것 같은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경찰은 막을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간 범죄, 추가 범죄,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그 지역을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 시간을 그 장소와 시간대를 더 집중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소와 시간이었냐면 이 지도가 예측하는 장소와 시간, 요거를 집중함으로써 추가 범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는 이미 바꿨어요. 세상을 크게. 그래서 어디에서 될까요? 뭐가? 빅데이터 산업이 어디에서 갈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얼마나 더 발전할까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확실하게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들 동의해요. 대절에 빅데이터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더 많은 중요한 역할을 우리 삶에서 할 거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마지막 보면, 자, 빅데이터 덕분에 경찰도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끝에서부터 하면 요거부터 범죄 유형, 시간, 그리고 범죄 장소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경찰은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범죄 핫스팟, 범죄 핫플에 대한 지도, 어디서 범죄가 잘 일어나는지 이 지도는 알려주는데, 언제 어디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경찰은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어요. 추가 범죄를 집중함으로써 그 지역과 그 시간에, 이 지도가 특히 예측하는 장소와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추가 범죄 막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예시이면, 이렇게 본 것처럼 빅데이터는 이미 세상을 되게 크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빅데이터 산업이 가게 될까요? 어디 가니? 할 때 어디로 빅데이터 산업이 갈까요? 여기서부터 어디로 나아갈까요? 아무도 정확하게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요거는 다 동의해요. 빅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모두 동의해요. 끝.